한밤중에 88세의 공주는 찰스 3세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깨지기 쉬운 평화를 영원히 뒤흔들 만큼 조용하면서도 치밀하게 계산된 반항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조카이자 가문의 가장 깊은 비밀을 충실히 지켜온 알렉산드라 공주는 20년 넘게 그림자 속에서 은밀히 준비해온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 순간의 무게감은 부인할 수 없었다. 금박으로 새겨진 이니셜로 봉인된 진한 자주색 벨벳 상자는 20년 동안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그 안에는 2002년 봄 엘리자베스 왕대비가 서거한 이후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공개된 값진 역사적인 보석들이 들어있었다. 흔들림 없는 왕실의 위엄을 간직했던 시대의 마지막 생존자 중 한 명인 알렉산드라 공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웨일즈 공주 캐서린에게 건넸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지 명백한 누락 때문에 완전히 폭발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카밀라 왕비는 이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상의도 통보도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왕비는 마치 왕실 위계 질서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무시당을 했습니다. 알렉산드라 공주가 왜 그토록 대담한 조치를 취하고 왕실 내전의 위험을 무릅썼는지 이해하려면 보석 그 자체를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이아몬드 진귀한 진주 반짝이는 사파이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유산 흔들림 없는 충성심, 그리고 영국 군주제의, 도덕적 영혼을 둘러싼 조용한 투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밀 예언 유언장에 숨겨진 조항, 그리고 임종 직전의 한 확고한 약속들이 이제야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심야 이주의 중대한 사건을 이해하려면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인 퀸 마더의 길고도 중요한 삶의 마지막 몇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일반 대중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를 항상 미소를 짓고 우아한 파스텔톤 옷을 입은 자애로운 할머니 같은 모습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온화한 겉모습 뒤에는 누구보다도 제도적 권력의 작동 방식을 잘 이해하는 강철 같은 여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1936년에 참혹한 퇴위 위기를 견뎌냈습니다. 시동생이 개인적인 사랑 때문에 신성한 왕위를 버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도 조지 6세 곁을 굳건히 지켰고 버킹엄 궁전의 문이 폭격에 무너지는 순간에도 런던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녀는 왕실의 생존에 있어 결정적이고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군주제의 존속은 그 무거운 유산을 이어갈 적임자를 선택하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말년에 접어든 엘리자베스 왕대비는 윈저 가문의 미래에 대해 점점 더 깊은 우려를 품게 되었습니다. 다이애나비의 비극적인 죽음이 가문을 산산이 조각내고 여론을 왕실의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찰스 왕세자와 카밀라의 관계가 파국적인 스캔들에서 마지못해 받아들여지는 현실로 변해가는 과정을 조용히 하지만 내심 못마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왕위 계승의 궤적을 깨달은 그녀는 이후 수십 년 동안 강력한 파장을 일으킬 결정적인 결정을 내렸다. 가문의 안주인은 극비리의 유언장을 수정하여 국가가 승인한 문서와는 별도로 매우 사적인 유언 보충서를 작성했다. 이 비밀 문서에는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소유물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 소유이며 대대로 군주에게 계승되는 왕관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동안 직접 고르고 착용하며 소중히 여겨온 그녀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상징하는 특별한 개인 보석들이었습니다. 이 비밀 문서에서 그녀는 후손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특별한 보석들은 야망보다는 우아함을 대중의 관심을 갈망하는 것보다 조용한 품위를 지닌 미래의 여왕에게만 수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카밀라를 제외한 것은 의도적이고 계산적이었으며
존경받는 여왕의 마지막 심판으로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는 단순히 재산 관리 지침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 섬뜩한 왕실 예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왕실의 잃어버린 도덕적 나침반을 되찾아줄 말 없이 강인한 여왕에 대해 유려하게 묘사했습니다. 미래의 여왕에게 필요한 미덕을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인물 중심적인 세부 묘사로 풀어내어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년 후 젊은 캐서린 미들턴이 정식으로 왕실에 입성했을 때 알렉산드라 공주는 즉시 그녀가 이모가 예견했던 바로 그 인물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는 캐서린이 왕궁에 발을 들여놓기도 훨씬 전에 그녀가 왕실에서 맡게 될 중요한 역할을 사실상 예견했던 것입니다. 이 사후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은 엘리자베스, 이 새 여왕의 사촌인 알렉산드라 공주에게 맡겨졌습니다. 알렉산드라 공주는 평생 동안 엘리자베스 왕대비의 가장 사랑받는 조카이자 가장 신뢰받는 측근이었습니다. 다른 왕실 구성원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데 열중했던 것과는 달리 알렉산드라 공주는 전통적인 왕실 가치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신중한 묵묵한 의무, 그리고 이 왕실에 대한 확고하고 거의 종교적인 충성심을 상징했습니다. 그녀는 긴 생애 동안 수천 건의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단 한 번도 주목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으며 스캔들을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왕대비는 임종을 앞두고 가장 신성하고 마지막 비밀을 이처럼 신중하고 사려 깊은 알렉산드라에게 맡겼습니다. 알렉산드라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가족관계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고모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때가 왔음을 알려주는 확실한 징조를 기다렸습니다. 그 징조는 한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캐서린의 차분하고 침착한 여정을 수년간 지켜본 결과였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캐서린이 공직 생활 초기에 온갖 모욕적인 조롱을 묵묵히 조금의 불평도 없이 견뎌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캐서린이 언론의 강렬하고 사생활 침해적인 감시를 견뎌내면서도 결코 보복하거나 공개 인터뷰를 통해 동정을 구하지 않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캐서린이 지구상에서 가장 언론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는 가문에 시집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흔들리지 않는 진정성과 도덕적 신념을 지켜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캐서린에게서 수십 년 전 왕대비가 비밀 유언장에 생생하게 묘사했던 바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캐서린의 놀라운 강인함은 허세나 정치적 술수 조작이 아닌 우아함 인내, 그리고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자 알렉산드라는 왕대비의 마지막 소원을 기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왕실 역사에 숨겨진 기록에 영원히 새겨질 그날 밤 알렉산드라 공주는 마침내 행동에 나섰다. 시간은 늦은 밤 10시를 훌쩍 넘겼고 궁궐 직원들은 대부분 이미 잠자리에 든 상태였다. 클레런스 하우스의 웅장하고 유서 깊은 복도는 짙은 그림자와 고풍스러운 시계에 규칙적인 똑딱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식 보안 기록부에는 어떤 회의나 예정된 약속 등록된 방문객에 대한 기록도 없었다. 알렉산드라 공주는 예고 없이 도착했고 그녀의 가쁜 손에는 20년 넘게 개인 금괴에 보관되어 있던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캐서린은 수행원이나 개인 비서 경호원 없이 응접실에 홀로 있었다. 그 만남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고 오직 두 여성만이 역사적인 순간의 중대한 무게를 함께 나누었다. 알렉산드라는 천천히 무거운 벨벳 상자를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고풍스러운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 그 안에는 박물관에 전시될 만한 예술작품이 들어있었다. 깊고 풍부한 버건디색 벨벳은 세월이 흘러 변색되고 어두워진 황동 경첩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뚜껑에 빛바랜 금색으로 새겨진 두 개의 위험 있는 글자는 원래 주인의 신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알렉산드라는 그 상자를 단순한 예의상 바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운명을 절대적으로 반박할 수 없이 이전하는 증표로 제시했습니다. 캐서린은 그 상자가 무엇인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닌 엄청난 헌법적 의미를 즉시 알아차리고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이 유산이 현대 군주제 내에서 쉽게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가족 갈등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라의 흔들림 없는 확신과 막강한 권위는 그 귀중한 유물을 왕실 금고로 돌려보내자는 어떤 생각도 단호히 일축했습니다. 그녀는 현대의 의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직 원래 소유자의 명확한 의도를 이행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상자가 열리자 응접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의 역사의 진정한 무게가 마침내 드러났다. 비단 안감 위에 놓인 가장 중요한 물건은 20세기 왕실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즉시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엘리자베스 새 여왕의 어머니인 퀸 마더가 1953년 엘리자베스 세호의 즉위식에서 착용했던 상징적인 브로치였다. 왕실 상징주의의 심오한 언어 속에서 이 브로치는 군주제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영적이고 모성적인 수호자로서 그녀의 변함없는 역할을 상징했다. 이 브로치는 그녀가 서거한 날 이후로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져 있었고 난공불락의 왕실 금계에 묻힌 것으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다. 수호자 브로치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가 마지막 공식 석상에 착용했던 눈부시게 빛나는 여러 줄 진주 목걸이와 함께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남편 조지 6세 국왕이 선물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 쌍도 들어있었습니다. 메리 왕비가 소유했던 화려한 사파이어 반지가 다이아몬드 옆에 놓여 역사적인 컬렉션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눈부신 보석들 사이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진홍색 밀랍으로 봉인된 단순한 양피지 한 장이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는 한밤중의 만남을 단순한 가족의 선물에서 역사를 뒤흔들 만한 중대한 사건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두꺼운 종이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인 퀸 마더의 우아하고 유려한 필체로 쓰인 이 편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캐서린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편지는 미래의 여왕에게 직접 말을 걸며 보석이 단순한 부보다 가치를, 권력보다 원칙을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왕실에 대한 진정한 봉사는 개인적인 야망이나 허영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퀸 마더는 캐서린이 편애가 아닌 그녀 자신의 뛰어난 인품과 인내심 덕분에 선택되었다고 확언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왕실의 진정한 힘은 흔들림 없는 위엄을 통해 조용히 존경을 얻는 데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무거운 메시지였다. 특히 캐서린에게 왕실의 양심을 지키는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며 그것이야말로 여왕이 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 진실된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캐서린은 여왕 어머니의 말씀이 갖는 의미를 깊이 새기며 왕실이 직면한 지도력 위기를 여왕 어머니가 정확히 예견했음을 깨달았다. 카밀라는 결코 나라를 이끌어갈 자질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는 암시가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여왕 어머니는 사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궁극적인 도덕적 유산이 카밀라를 완전히 비켜가도록 했던 것이다. 당연히 이처럼 중대한 비밀은 왕실이라는 긴밀한 세계에서 영원히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공식 문서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고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자정 이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카밀라 왕비에게 전해졌습니다. 왕비는 클래런스 하우스에서 일어난 일을 알게 되자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흔들림 없고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공들여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폭로는 그녀의 냉철한 가면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녀의 가장 깊고 취약한 부분을 강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론의 추측이나 적대적인 여론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왕의 어머니가
저승에서 직접 밝힌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카밀라가 현재 쓰고 있는 왕관의 도덕적 유산을 이어받을 자격이 근본적으로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카밀라는 몇 시간 동안 서재로 틀어박혀 직원들은 물론 찰스 왕세자까지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측근들은 필사적으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애쓰며 문제의 물건들을 단순한 장신구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카밀라는 말하지 않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홍보 캠페인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그녀의 인격에 대한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찰스 3세는 갑자기 격렬하게 충돌하는 가족 간의 충성심이라는 악몽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랑에서 기득권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여인과 할머니의 압도적인 뜻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든 캐서린은 역사의 흐름에 걸맞은 우아함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찰스는 깊은 절망에 빠져 과거의 유령들이 여전히 현대 군주제의 존재 이유를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탄했습니다. 개인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찰스는 군주로서 자신이 처한 냉혹하고 용서할 수 없는 정치적 현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 보석 이전을 되돌리려 했다면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는 할머니의 유언을 심술궂게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영국 국민이 캐서린을 점점 더 열렬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시도는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찰스가 왕권을 이용해 보석을 되찾으려 한다면 그는 신성한 유산을 공격하는 폭군으로 비춰질 것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국왕은 가장 전형적인 왕족다운 결정, 즉 절대적인 전략적 침묵을 택했습니다. 국왕이 감정적인 갈등에 휩싸여 있는 동안 윌리엄 왕자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캐서린 왕세자비를 옹호하는 데 있어 언제나 단호했으며 그녀가 왕실 생활의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우아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그녀의 것이었던 것을 받는 것에 대해 누구도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느끼게 하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아버지와 매우 긴장되었지만 예의 바른 비공개 회담을 요청하여 보석 이전과 관련된 몇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찰스 왕세자에게 보석은 특정한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개인 소유물이며 이를 부인하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윌리엄은 캐서린이 선물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녀가 도착하기 전에 예언되었던 것을 자연스럽게 이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캐서린을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은 전 세계의 수치와 무례를 알리는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윌리엄은 찰스가 줄 의도가 아니었던 것을 그가 빼앗을 권리도 없다는 가슴 아픈 진실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왕실 외교의 정수는 사소한 가족 분쟁이 아닌 구 엘리자베스 왕 대비의 신성한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전개했습니다. 이로써 찰스는 아내의 존엄성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없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캐서린 왕비는 이 역사적인 보석이 대중의 관심을 끌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몇 주 동안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녀는 언제 어떻게 이관식을 거행할지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며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화려한 국빈 만찬이나 생중계 행사 대신 그녀는 복지를 위한 소박하고 겸손한 자선 행사를 선택했습니다. 지체에서 내린 그녀는 주최 측에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바로 그때 그녀의 코트에 완벽하게 달린 가디언 브로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듯 한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브로치의 모습을 고해상도로 촬영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즉시 공유되었고
왕실 전문가들과 역사가들은 그 상징적인 브로치를 순식간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은 마치 당연한 듯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의 유산이 공식적으로 캐서린 왕세자비에게 계승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버킹엄 궁은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침묵을 지켰는데 이는 오히려 무성한 추측을 더욱 증폭시키는 전략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캐서린 왕세자비는 그 비싼 역사적 유물을 평범한 액세서리처럼 취급하며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왕위 계승의 폭발적인 상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여왕의 어머니라는 무거운 책임을 조용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국 국민의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캐서린 왕세자비가 개인 보석을 물려받은 것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이번 이관이 캐서린 왕세자비가 왕실의 도덕적 유산을 계승할 유일한 정당한 후계자임을 확실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캐서린 왕세자비와 엘리자베스 왕대비가 수십 년의 간격을 두고 똑같은 보석을 착용한 모습을 비교하는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명한 왕실 전문가들은 캐서린 왕세자비가 온 국민에게 왕실의 본질은 권력이 아니라 인격 의무봉사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엘리자베스 왕대비는 수십 년 전부터 캐서린 왕세자비에게서 바로 그러한 인격을 보았고 국민들은 마침내 그 비전이 실현되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폭로 이후 몇 주 몇 달 동안 카밀라 왕비의 공적 이미지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왕실 업무를 중단하거나 극적인 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사적인 공간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고 사소한 건강 문제나 일정 충돌을 이유로 여러 중요한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그녀의 공식 석상은 눈에 띄게 차분해지고 활기를 잃었으며 그동안 애써 보여주려 했던 자신감 넘치는 에너지를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마치 역사상 가장 높은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심각한 결점을 인정받았으며 항소할 곳조차 없는 듯한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석이 담긴 벨벳 상자를 둘러싼 상황은 카밀라가 왕실 내에서 겪은 파란만장한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살아남아 권력의 중심에 가까이 다가가려 애썼지만 왕실의 핵심 인물들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는 못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항상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왕실의 고귀한 신화와 도덕적 양심에 진정으로 속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순간은 왕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캐서린 왕비가 왕대비의 소박한 진주 목걸이를 하고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카밀라의 시선이 잠시 진주에 고정되었다가 재빨리 시선을 돌렸는데 그 말 없는 시선은 넘을 수 없는 간극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한밤중의 왕위, 이 양은 과거의 무거운 영향력이 여전히 왕실의 현재 역학관계를 확고히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국 군주제는 단순히 살아있는 전통의 얽매인 제도가 아니라 엄청난 기대에 사로잡힌 거대한 고대의 저택입니다. 이는 형식적인 지위나 헌법상의 직함보다 인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변함없는 진리를 재확인시켜줍니다. 진정한 도덕적 권위, 왕관의 정신적 정당성, 그리고 국민의 진심 어린 애정은 왕위를 완전히 비켜가 캐서린에게 향했습니다. 현대 군주제는 본질적으로 두 개의 별개의 제도로 기능합니다. 하나는 카밀라가 차지하는 형식적인 헌법적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캐서린이 행사하는 상징적인 도덕적 권위입니다. 더 나아가 알렉산드라 공주의 대담한 행동은 윈저 가문 내부에 조용히 작동하는 흥미로운 숨겨진 권력 구조를 드러냅니다. 직접적인 왕위 계승 서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위 왕족들은 그들이 보유한 도덕적 권위를 통해 군주제의 궁극적인 방향을 심오하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88세의 알렉산드라 공주는 한밤중에 벨벳 상자 하나를 전달하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 많은 현직 왕족들이 평생 동안 행사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적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
군주제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인 퀸 마더는 현대 시대의 스캔들 속에서도 왕관에 대한 자신의 고결한 비전을 지켜내기 위해 캐서린을 직접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왕실 역사가들은 이제 궁궐 벽안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훨씬 더 크고 위험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왕실 기록 보관소 깊숙한 곳에 QM이라는 표시만 있는 철저하게 봉인된 상자들 속에 엘리자베스 여왕 어머니는 무엇을 더 남겼을까요? 그 상자들에는 여왕의 거침없는 미래 비전과 군주제의 미래를 담은 폭발적인 편지들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개인 일기 오랜 전통에 대한 철저한 지침, 혹은 누가 궁극적인 유산을 물려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렉산드라 공주는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절제된 성격대로 침묵을 지키며 다음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